자, 봅시다. 저기 시은 혹시 몇 페이지죠? 네, 16페이지. 16페이지. 자, 단어 파트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형태소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있고요. 단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뭘까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요. 형태소의 가장 작은 그 뜻이 뭘까요? 형태소의 뜻이 뭘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형태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단어 파트부터 좀 볼 건데, 자, 단어는요, 잘 보세요. 자립, 그러니까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단어의 정의야, 끝이야, 사실은. 근데 뒤에 뭔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붙어 있다?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 단어를요, 세상에 단어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단어를 종류별로 무리를 모아서 종류를 나눠. 그럼 이 단어의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단어의 종류를 뭐라고 할까요? 단어의 종류를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단어의 뜻은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게요? 단어 중에 자립할 수 없는 애가 있다. 누굴까요? 조사죠. 아까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근데 품사 중에서 혼자 쓸 수 없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야? 조사입니다. 조사. 이가, 을을 뭐 이런 것들 있죠. 은는, 만도 이런 애들은 자립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에 의존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인정할까요? 단어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데도 왜 단어로 인정할까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음에도 왜 단어로 인정할까? 바로 이겁니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냐면요, 조사의 특성입니다. 자, 다시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는데 홀로 쓰일 수 없는 애가 있어. 걔가 조사야. 그럼 조사는 왜 단어로 인정하는데요?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단어의 개념. 자, 다음 형태소의 개념 한번 볼게요. 형태소의 개념은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뜻이잖아, 맞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게요? 형태소 중에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누군데? 형태소 중에 의미가 없는 형태소가 있어요. 그런 형태소를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합니까? 벌써 가물가물해요.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자, 그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하는데? 실질 형태소겠지. 그러면 실질 형태소의 반대말이 걔겠네. 실질 형태소의 반대말이 뭘까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나중에 다 할 거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형태소도 있다고. 걔가 바로 뭔데? 형식 형태소라고. 그럼 형식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왜 형태소라고 얘기하는데요? 형태소는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까지 포함인 거야, 여기서 의미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형태소의 또 다른 말로 문법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형태소의 분류. 그러니까 이 분류부터 이해하고 나서 다른 걸 보면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봅시다. 형태소라고 하는 건 세상에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 거야. 형태소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유무니까 세상에는 뭐랑 뭐밖에 없어? 유랑 무밖에 없는 거 아니야. 유는 있을 유자고 무는 없을 무자인데 자립할 수 있는 거랑 자립할 수 없는 거로 나눈다고 세상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반대말이야. 그래서 자립형태소가 자립이잖아. 자립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자에다가 설립자, 스스로 서 있다 이 말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 자립형태소는 스스로 쓸 수 있으니까 혼자서 못 쓰는 걸 뭐라고 하는데 다른 말에 의존한다고 해서 의존형태소라고 하고요. 세상의 모든 자립형태소의 반대말은 의존형태소입니다. 자립형태소가 안 되는 건 싹 다 의존형태소야. 의존형태소가 안 되는 건 싹 다 뭔데? 자립형태소야.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 얘네 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실질적 의미의 유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유랑 무로만 나누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유랑 무로만 나누면 실질적인 의미가 유 있으면 실질형태소지. 실질적인 의미가 무 없으면 형식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 실질형태소가 아닌 모든 말은 뭐야? 형식형태소고요. 형식형태소가 아닌 모든 말은 뭐야? 실질형태소입니다. 얘네도 서로 반대말입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 요 관계만 머릿속에 잘 넣어놨어도 기말고사 때 그렇게까지 많이 헷갈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 기말고사 내 기준으로 90점 이상 받은 학생은 거의 완벽 이해에 가까웠다고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은 90점만 넘어도. 그런데 내가 90점을 좀 못 미친다. 좀 많이 못 미친다라고 하면 아마 이 개념부터는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 오늘 요거 볼 겁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서로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거, 다른 말에 의존해야 되는 거. 혼자 쓸 수 없는 거. 자, 다음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안 가지고 있으면 형식형태소. 에? 실질적인 의미를 안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는데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형식형태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아니면 얘고 얘가 아니면 얘니까 우리는 얘네 둘 중에 뭐만 외우면 돼? 한 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반대잖아. 둘 중에서도 하나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반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형태소를 구분할 때 가장 집합의 크기가 작은 거, 가장 집합의 크기가 작은 게 바로 뭐냐? 요 형식형태소입니다. 형식형태소는요,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개만 형식형태소에 해당하죠. 자, 공부를 잘 했는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지수야, 어미가 뭡니까? 뭐라고요? 어미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어느 품사에 있는 거야? 지훈아, 어미가 어느 품사에 있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현재야 동사랑 형용사를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되는데? 용언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를 두 개를 묶으면 용언이 되고요. 자, 용언에 이게 사실 품사라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미가 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서요. 자, 용언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용언 안에 두 개의 품사가 있는데 두 개의 품사가 바로 뭐냐면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까? 효채야, 동사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동사의 뜻. 동이 무슨 뜻입니까? 움직일 동자죠. 운동하다 할 때 동. 맞죠? 자, 그래서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대상의 작용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동사입니다. 자, 작용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동사죠. 자, 다음 형용사. 아름아, 형용사의 뜻이 뭐예요? 분명히 시험 치기 전에 다 기억났을 텐데. 맞죠? 나연아, 형용사의 뜻이 뭡니까? 형용사는 어떤 종류의 말이야? 형용사는 뭘 나타내는 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쳐가지고 성상이라고 합니다. 성상. 알겠죠? 둘이 아이 컨택트 그만하세요. 알겠지? 앞에 봐, 앞에. 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얘네를 묶어서 성상이라고 합니다. 성상. 자, 잘 보세요. 쌤 오늘 이 얘기를요. 언니도 수업하면서 오늘 지금 한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나랑 앞으로 같이 갈 거라면 쌤은 문법 할 때요. 모든 문법마다 예시를 똑같은 걸 들어줄 거야. 모든 이미 나한테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들어줄 거야. 왜? 귀에 딱지 않으라고.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도 나는 똑같은 예시 들어줄 겁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동사 중에 예시 달리다. 달리는 거 동사다. 그쵸? 달리다. 형용사는요. 예쁘다. 동작을 나타내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그쵸? 자, 여기 용언입니다. 용언. 동사랑 형용사. 자, 그래서 이 용언은요. 한 개의 형태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죠.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는요.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네는요. 항상 기본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뭘로 끝나요? 항상 다로 끝나지. 달리다, 예쁘다, 다로 끝나는 게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다 있죠. 다. 이 다 앞에 끊기는 게 전부 어간입니다. 먹다 하면 다 앞이 먹이니까 먹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눈다고 칩시다.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달리가 있고 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어간이고 하나는 어미일 거야. 그럼 지수야, 뭐가 어간이고 뭐가 어미일까요? 그렇죠? 뭘까요? 뭐가 어간이고 뭐가 어미일까요? 자, 잘 보세요. 달리다, 예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어간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어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걸 어간, 뒤에 있는 애를 어미라고 해요. 기본형 기준으로. 기본형. 기본형을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어간이 뭔지를 찾으려면 기본형을 찾아야 돼요. 기본형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2교시 때 다시 얘기할 거야. 자,
동사 형용사는 여러분들 앞으로 품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 자체가 너무 중요해. 왜? 얘만 특이하게 형태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품사거든. 다른 애들 형태소 하나 두 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물론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최대한으로 쪼갰을 때, 최소한으로 쪼갰을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교과서에 어간과 어미가 적혀 있거든요. 교과서에 어간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교과서랑 설명이 달라. 중학교 교과서에 어간의 뜻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연재 혹시 기억나요? 힌트, 활용할 때. 활용할 때 변하지 않아. 그렇죠.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은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간이랑 어미로 굳이 나누고 보니까 어미는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어떨 것 같아요? 형태가? 어간은 형태가 안 변해요. 근데 굳이 나눴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변하죠. 자, 잘 보세요. 얘는 형태 변화가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자, 어간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세요. 어간은 뭡니까? 용언이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미안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용언이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데요? 예쁘다, 이 다는요, 얘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 예쁘고, 예쁘지만, 예쁘면서 등등등. 다가 꼭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도 돼요. 맞죠? 다른 애로 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변한 형태를 우리는 무슨 형태라고 하느냐? 활용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언입니다. 알겠죠? 용언할 때 용자는 활용하다 할 때 용자입니다. 다른 품사는요, 형태가 안 변하거든요. 형태가 안 변해서 우리 불변을 하고 한다. 그쵸? 자, 그런데 용어는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변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변어에 용언이 있는데 용언이 가변어인 이유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활용하다 할 때 용자를 떠서 용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언에는 뭐가 있는데? 동사랑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랑 형용사는 생긴 형태가 어떻다고? 어간과 어미의 구성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라고. 변하지 않는 부분. 예쁘는 안 변해. 예쁘고 예쁘지만 예쁘면서 안 변해요.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달리는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이게 어간입니다. 어미는 뭐야? 다가 고지만 면서로 바뀌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이건 본론이 아니야. 자, 어간 어미고요. 잘 보세요. 다시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형태소 종류 4개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자립이랑 위조 서로 반대라고 했고요. 실질이랑 형식 서로 반대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형식을 살펴볼 겁니다. 형식.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범위가.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 형태소는요, 3개가 있습니다. 품사 중에 조사가 있습니다. 용언의 어미가 있어요. 접사가 있습니다. 이 접사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접두사, 접미사에서 조금 배웠다, 그쵸? 자,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이 3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 3개만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수야, 사과,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얘 실질이야, 형식이야? 지수야, 실질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서요. 서술형에 그렇게 적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때, 알겠죠? 내가 나 스스로 대답할 때
사과가 왜 실질 형태소인데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식이 아니면 싹 다 실질이라고요. 맞죠? 자, 그러니까 사과가 품사가 뭔데? 명사야. 그러면 싹 다 실질이야. 이해돼요? 형식은 얘네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만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그 다음으로 작은 범위가 뭐냐? 의존 형태소입니다. 다른 말에 의존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생각해봐. 조사가 뭔지 알죠? 조사. 내가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조사가 뭐예요? 가, 을. 얘가 조사잖아. 내가 밥을 먹는다. 적어볼게요. 이거 따라 적지 마세요. 자, 여기서 조사가 뭡니까? 얘네 두 개가 조사지. 맞죠? 가와 을. 자, 지금 붙여서 쓰고 있죠. 내라는 말이 없으면 가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조사 혼자 쓸 수 없어요. 가을 먹는다. 누가 뭘 먹는데? 맞죠? 잘 보세요. 조사 형식 형태소예요. 그런데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야 돼. 형식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요? 의존이 됩니다. 맞죠? 자, 다음. 먹는다 치우지 말걸. 먹는다. 내가 밥을 먹다. 자, 내가 밥을 먹다 해서요. 얘 나누면 어간과 어미라고 했잖아. 나 어간 싫은데 어미만 쓰고 싶은데. 내가 밥을 다. 말 돼야 안 돼? 안 돼요. 어미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간이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용언의 어미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의존이야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 그럼 봐봐봐. 얘는 형식이면서 의존이야. 얘도 형식이면서 의존이야. 접사 한번 볼까? 사과가 있다. 그치? 이거 아마 교과서에 있었을걸. 그 해에 좀 덜 익은 사과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풋사과라고 합니다. 맞죠? 좀 덜 익은 사과를 풋사과라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사과는 사과인데 좀 덜 익어서 풋사과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끊어서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우리는 접두사라고 할 거거든. 앞에 붙어 있어서 접두사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접사 조금 이따 할 거야.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봐. 네, 접두사예요. 접두사. 풋사과. 잘 보세요.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라고 할 거야. 근데 나 사과 좀 싫은데 사과 한번 빼볼까? 나는 풋을 먹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풋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풋 빼고 사과만 쓰면 어떻게 돼? 나는 사과를 먹었다. 말 되잖아. 사과 혼자 쓸 수 있어. 풋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봐봐. 접사, 형식 형태소잖아. 형식 형태소는 뜻을 안 가지고 있는 걸 형식이라고 한다며. 맞죠? 자, 접사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요, 형식이면서 전부 뭐가 될까? 의존입니다. 자, 그러면 의존 형태소가 뭔지 생각할 때 새롭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의존 형태소는 뭔데? 조사, 어미, 접사 그대로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개만 달라. 조사, 어미, 접사 똑같다 그쵸? 조사, 어미, 접사 형식이자 동시에 의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는데? 발표해주세요. 용언의 어간. 자, 예시 문장 볼게요. 적지 마세요. 내가 빵을 먹다 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내가 어미가 좀 싫어. 어미를 지워볼게요. 내가 빵을 먹. 말 돼, 안 돼? 안 돼. 어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을요, 지금 20번 넘게 하고 있거든요. 딴반 합쳐가지고. 자,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간 뒤에는 어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내한테 이 말을 1000번 들을 거야. 알겠지? 어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간 뒤에 어미가 안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규칙을 어긴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규칙 어긴 게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있는 건 일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간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결론 없어. 왜? 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4개야. 뭐? 조사, 어간, 어미, 접사야. 이해되죠? 나머지 전부 뭔데? 실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사과 다시 봅시다. 자, 얘가 형식 실질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 실질에 해당한다고 했어. 왜요? 형식이 아니라서요. 형식에 뭐 있는데? 조사, 어미, 접사요. 지금 명사라서 포함 안 돼요. 조사, 어간, 어미, 접사에 포함돼 안 돼? 안 돼. 얘 명사잖아. 그럼 얘는 형태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립이자 동시에 실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요, 각각 몇 개의 형태소를 가진다? 2개의 형태소를 필연적으로 가집니다. 맞죠? 사과는 자립이자 실질이야. 자, 그럼 요거 하나 봅시다. 먹다. 자, 여긴 형태소가 그러면 몇 개야? 2개야. 어간과 어미로 나뉘니까. 자, 그럼 어간 기준으로 해볼까? 잘 보세요. 먹다라는 단어, 먹다라는 동사는요, 뜻이 있어 없어? 먹다라는 동사는 뜻이 있어 없어? 먹다, 먹다, 먹다. 뜻이 있죠. 맞죠? 근데 형태소가 2개야. 다 먹. 우리 한국 사람에서 느낌 좀 올걸. 먹. 다. 둘 중에 한 개에만 뜻이 있다고 하면 나연아 어디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먹다는 먹의 뜻이 있을 것 같아? 다의 뜻이 있을 것 같아? 먹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먹다, 먹고, 먹으며, 먹으니 이러지. 먹을 왜 살리는데? 얘가 뜻이 있어서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 나왔습니다. 어간은 자립이야 의존이야? 지수야, 자립이야 의존이야? 어간은 자립일까 의존일까? 자, 오늘 21번째 얘기합니다.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어간은 자립일까 의존일까? 의존은 남한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의존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한테 의존하고 있어. 자립은 뭐야? 스스로 자자의 설립자입니다. 스스로 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거를 자립이라고 하고요. 의존은 다른 애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게 의존이야. 어간은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고? 어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미가 없는 어간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알겠지? 자, 어간은요, 자립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일까 지수야? 어간 뒤에는 항상 어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간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간은요, 자립과 의존 중에서 의존에 나갑니다. 매달려서 의존해야 돼. 먹다의 먹은 뭐에 의존해야 되는데? 다라고 하는 어미에 의존해야 돼요. 나는 밥을 먹이라고 쓸 수 없단 말이야. 맞죠? 나는 밥을 먹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간 뒤에는 항상 어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간은요, 항상 의존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존해야 돼? 어미에 의존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먹다의 먹은 아까 뜻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뜻이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먹다의 먹은 뭐가 되는 거야? 의존이자 동시에 실질이 되는 겁니다. 다는요, 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매번 변하면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미는요, 자립과 의존 중에서 자립과 의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미는
자리문 혼자 쓸 수 있는 거, 의존은 다른 거에 붙어서만 써야 되는 거. 어간 뒤에는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세상에 어간 없는 어미는 세상에 없어. 의존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어미는 의존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먹다의 다는 뜻이 있어, 없어? 먹다의 다 뜻이 없어요. 먹다는 먹의 뜻이 있지, 맞죠? 자, 그래서 형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모든 용언의 공통입니다. 동사든 형용사든. 어간은 의존이자 실질이고요. 어미는 의존이자 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요, 의존이 아니면 싹 다 자립이라고 했어요. 형식이 아니면 전부 실질입니다. 형식에 뭐 있다고요? 조사, 어미, 접사 있습니다. 의존에 뭐 있어?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있습니다. 아닌 거 전부 얘야. 아닌 거 전부 얘고. 알겠죠?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요, 어려운 개념으로 그 나중에 명사 중에 의존 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의존 명사는 혼자서 쓸 수 없어. 다른 애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명사가 의존 명사거든요. 근데 의존 명사는 무슨 형태 속에요? 의존 명사는요, 의존이야, 자립이야, 형태소가. 자립입니다. 왜 그런데? 품사가 명사라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의존 명사는 이름이 의존인데 자립 형태소라고요. 왜 그런데? 명사라서요. 그래서 얘의 반대로 생각하고 얘의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괜찮은데 뭐 의존 명사와 관련된 건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 여러분들의 학년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해야지 오류가 안 생겨요. 알겠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무턱대고 생각해가지고 아 이때는 뭐 의존이고 이때는 실질이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구멍을 선생님들이 모를까? 너무 잘 알지. 딱 하면 그 걸려든 학생들 참 많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쌤이 생각한 대로 반대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형태소의 개념입니다. 형태소. 자, 잘 보세요.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형태소로 끊어볼 거야. 이거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잖아. 맞죠? 자, 형태소를 한번 끊어볼 건데 이 문장을 형태소로 어떻게 한번 끊어볼까? 잘 보세요.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기는요, 아와 기로 나누면 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한몸이야. 맞죠? 근데 가는 품사가 뭐야? 조사거든. 품사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아기하고 가로 나눈 거야. 그럼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누고요. 풋사과라고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사과라는 말을 혼자 써, 안 써? 쓰지. 사과는 사과인데 풋사과잖아. 그러면 이 풋은요, 사과에 붙은 겁니다. 왜? 사과라는 말을 혼자 쓰니까. 이해돼요? 자, 가장 작은 단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과를 혼자 쓸 수 있으면 걔를 똑 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걔를 똑 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똑 떼지겠지. 그러면 풋은 뭔데요? 풋은 원래 접사인데 모른다 쳐. 풋이 정체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야 돼. 왜? 사과를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형태소 가장 작은 단위로 말을 쪼개고 있는 거니까. 맞죠? 사과는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떼는 거야. 알겠죠? 그럼 풋과 사과야. 그 다음 사과하고 나서 를도 뭐야? 조사다. 그쵸? 조사. 를 때 문제는 이거야. 물어볼까? 시원아, 이거 먹었습니다. 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먹었습니다. 좀 어렵다. 근데 먹었습니다. 맞아요. 먹과 억과 씁니다로 나누는 게 맞는데 좀 어려워서요. 아기가 풋사과를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겠다 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형태소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음. 됐다? 자, 그 헷갈려. 자, 헷갈리면 생각의 구조를 내가 만들어야 돼. 뭘 만들면 될까? get을 따로 떼보면 되지. get을 따로 떼서요. get이 다 말고 다른 애랑 붙을 수 있나? 어미 다 말고 다른 거 붙여봐. 되지. 그러면 get이랑 다 구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생각의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얘도 선어말 어미고 얘도 선어말 어미인데 안 배웠잖아. 안 배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으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 해보면 돼? 다른 애랑 붙여서 다른 애랑 붙을 수 있으면 얘는 뭐야? 혼자 쓸 수, 딴 애랑도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꼭 걔 따위일 필요가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형태도 어떻게 나눠요? 먹었겠다 이렇게 나뉩니다. 이해돼요? 자, 아기가 풋사발을 먹었겠다라고 하면 먹 따로, 따로, 겟 따로, 다 따로 나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지부터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1차는 용언이 나오는 순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품사, 용언이라는 품사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지나가는 간판을 보더라도 용언을 보면 기본형을 떠올려야 돼요. 그 정도로 기본형을 떠올리는 기계가 돼야 돼. 알겠죠? 자, 먹었겠다의 기본형 뭔데? 먹었겠다의 기본형이 뭐죠? 혹시 오늘 내 말투가 좀 너무 무섭나요? 좀 약간 나 문법을 가르칠 때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힘들겠지만 내가 신나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먹었겠다의 기본형이 뭘까요? 먹었겠다의 기본형은 먹다입니다. 먹다. 맞죠? 먹다야, 먹다. 자, 그리고 우리는 먹과 다를 나누잖아. 맞죠? 먹과 다를 나눠요. 그러면 먹과 다를 나누는데 그대로 먹과 다가 있네. 일단 어떻게 해? 일단 첫 번째 얘부터 하는 거야. 이해돼요? 왜? 먹과 다는 어간과 어미라며. 맞죠? 그럼 어간과 어미 사이에 끼어든 애가 뭐야? 얘가 끼어든 거잖아. 이거 이해돼요? 먹다가 기본형인데 얘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고, 형태소를. 맞죠? 그래서 먹었겠다라고 하면 뭐야? 먹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 사이에 뭐가 끼어든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다음 생각 순서. 엇과 get은 분리될 수 있는가 없는가? 분리되면 서로 다른 형태소. 분리돼서 역할이 없어지면 걔는 뭐야? 하나의 형태소야. 자, 그럼 볼까? 나는 먹었다라는 말 써 안 써? 쓰죠. 먹겠다라는 말도 씁니다. 맞죠? 자, 그럼 결론. 엇과 get은 분리 가능 불가능? 가능. 결론 어떻게 되는데? 엇과 get도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해줘야 돼. 형태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그 생각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배워왔으면 그 배워온 걸 가지고 그 안에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시가 그거야. 먹었겠다인데 get과 다가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맞죠? 그럼 뭐 해보면 돼? 분리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마치 되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고력 수학 좀 해봤을걸? 사고력 수학 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가끔씩 고등학교 어떤 언니, 저희 학산여고 다니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얘는 혼자 뭘 하냐면요, 수첩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얘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제 좋은 말로 이상해요. 좋은 말로 이상한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언니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풀어도 보통 한 95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좀 쉽게 푸는, 그냥 좀 국어를 굉장히 딱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좀 어렸을 때 책을 읽었던 티도 많이 나고 좀 그래요. 근데 자기가 혼자 언어나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이미 고등문법까지 한 바퀴 어느 정도 돌고 나니까 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쭉 하는데 세상에 우리 이 문법은요. 말이 먼저 생기고 문법이 나중에 생긴 거라서 문법적으로 애매해가지고 학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립국어원에 물어봐도 국립국어원이 대답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애매해서. 자, 하여튼 그런 걸 혼자 수첩에 막 적어요. 막 수업 듣다가 갑자기 뭔 단어가 틱 걸려. 얘는 형태소가 뭐지? 그냥 혼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뭐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냥 정답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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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생각하는 순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근데 가끔씩 질문하다 보면 나도 원래 쓰는 말인데 한 번도 형태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을 갑자기 물어봐요. 그럼 나도 뭐 해야 되게요? 나도 사전 찾아봐야 돼. 뭘 찾아볼까요? 어원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원을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get과 da는요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 떼보면 되는 거야. 모든 건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글에 대한,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문법적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개를 좀 많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이해가 깊어져요. 그냥 가만히 뭔가 책을 보면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오케이, 알겠다.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보면 어떡할 거야? 그 외운 대로 할 거야? 아니잖아. 내가 적용해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문법을 푸는 게 여러분들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러면 형태소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형태소 분석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형식 형태소 얘기하면서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야. 조사, 어미, 접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치면서 접사가 지금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고 안 나는 학생도 있을 거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접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좀 전까지는 뭘 했냐면요. 형태소를 구분한 겁니다. 알겠죠? 형태소를 구분한 건 형태소의 세계관 안에서 구분한 겁니다.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구별하잖아.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구별하는 건 용언이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관으로 넘어가. 그럼 걔는 그냥 없는 애야. 같은 관점이 아니라고. 알겠죠? 자, 어근과 접사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어근 접사는요. 이 세상에 어근과 접사로만 구분하려는 시도인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말이 어근 또는 접사인가요?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어근과 접사에 해당하지 않는 애는 뭐냐면 그냥 없다 치는 거야. 투명인간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단어의 분류 안에서 자, 여기 어근이랑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근은요,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접사는요,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미를 제한하거나 더하거나 제한하는 거 또는 품사를 바꿔주는. 자, 그런데 아까 쌤이 형태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다른 세계관이긴 해. 근데 지금 여기 접사의 뜻에 뭐가 있어요? 접사의 뜻에 붙어라는 말이 있네. 뭐에 붙어서만 쓴다는 거야.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접사가 뭐가 되는 거야? 의존이 되는 겁니다. 딴 데 붙어서만 쓰기 때문에. 자, 다음. 잘 보세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애한테 붙으면 걔를 제한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제한하는 애가 지금 제한받는 애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 없이 그냥 더하거나 제한만 해주네. 그래서 무슨 형식 형태소? 무슨 형태소가 되는 거야?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다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아까 형태소 4개 나눴던 거에 집합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실질 형태소는 모두 뭘까요? 자립 형태소입니다. 왜냐면 그 실질 형태소의 반대말인 형식 형태소가 범위가 가장 작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게 실질이잖아. 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실질은 모두 자립이라고 하면 안 되네. 어간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 부분이라고 해서 자립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용언에 어간이 있어서 뭐라고만 얘기해야 돼? 그냥 실질 형태소라고만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어근과 접사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한다? 투명인간 취급한다. 알겠죠? 그게 지금 어근 접사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자, 놀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형태소가 이렇게 구분되잖아.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구분될 때요. 놀다는요, 놀의 뜻이 있어, 다의 뜻이 있어. 놀의 뜻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놀에만 뜻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어근 접사 개념에서 어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다는요, 접사야 아니야? 아니거든. 용언의 어미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냥 투명인간이야. 알겠죠? 그러면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인 거지. 형태소는 2개이지만 어근은 하나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뛰어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고 요걸로 할게요. 돌아가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돌아가다에서 가다와 돌아가 있는데요. 가다의 원형이 뭡니까? 가다야. 돌아의 기본형이 뭔데요? 돌다잖아. 맞죠? 자, 그러면 돌다인데 다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아가 들어간 거거든. 자, 그러면 아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형태소 개념에서는 아를 어미라고 얘기할 거야. 얘 어미예요. 얘가 어간이니까. 용언 개념에서 그 다음에 얘도 어간이고요. 얘도 어미일 거야. 그러면 어근 접사의 눈으로 한번 살펴봐. 어근 접사의 눈으로 살펴보면 형태소가 이렇게 끊길 때 그는 뭐랑 뭐만 어근이야? 돌과 가만 어근인 거야. 왜? 돌다의 돌, 가다의 가 얘네만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와 다는 뭔데요? 투명인간.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니까. 이해되죠? 근데 어간 어미의 개념으로 보면 어간 어미 어간 어미야. 알겠죠? 어간 어미 어간 어미인데 어간 어미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어근 접사의 개념으로 보면 어근 어근이고요. 얘네 둘은 투명인간이라고.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게 어근 접사 개념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처음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근과 접사가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한 10분 쉬었다 갑시다. 알겠죠? 쉬는 시간 매우 기다렸나봐. 힘들죠? 문법을 좀 많이 합시다. 알겠죠? 진짜 좀 탄탄해야 돼요. 나중에 안 피곤하려면. 근데 뭐 지금 공부하는 게 뭐 다 전부 나중에 안 힘들려고 하는 거긴 하지. 쉬었다 갑시다.